안녕하세요. 두 번째 인생입니다. 오늘은 미국 응급실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사실 뭐 응급실에 가는 이유에 따라서 워낙 금액이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,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소아과랑은 또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지 대략적인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. 일단 이제 항목은 크게 세 개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크게 세 개인데 보니까 두 개는 의사들, 그러니까 그날 이제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두 의사분이 오셨고, 한 분은 이제 MD 의사였고 한 분은 약간 어시스턴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그렇게 두 분에 대해서 일단 비용이 이렇게 별도로 청구가 됐고요. 여기 보시면 여기 350불, 170불 이렇게 청구가 됐고,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시설 이용비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청구가 됐습니다. 이제 저는 이제 간 이유는 이제 조금 찢어진 걸 꼬매러 갔고, 이제 한 세네 바늘 정도 꼬맸고 요 비용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기존에 제가 보험에서 드릴 때 했던 것 중에서 HDHP, 이제 하이 디덕터블 보험을 들었고요. 하이 디덕터블 보험을 든 이유는 그때도 이제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지만, 제가 병원에 그렇게 자주 가지 않으면 하이 디덕터블을 들어서 평소에 조금 내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디덕터블 금액이 5,000불이었기 때문에 5,000불까지 쓰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 가는 횟수,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평균적인 횟수와 그리고 평소에 내는 비용을 계산해서 이제 들었던 보험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두 의사에 대한 이제 비용이 나와 있는데, 여기 보시면 전체 좀 350불이 나왔고요. 이제 전체는 814불, 1166불이 나왔는데, 그 제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디스카운트가 814불 돼서 이제 350불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744불이 나왔는데 제 보험에서 573불이 디스카운트돼서 170불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됐고요. 뭐 디스크립션은 여기는 이제 심플 리페어, 그 얼굴 상처에 대한 이제 심플 리페어라고 되어 있고, 이거는 이제 전체 비지팅 한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, 사실 의사들이 뭐 그렇게 의사들에 대해서 나눴다기보다는 그날 이제 했던 치료에 관련된 이제 프로시저 안에서의 비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이제 병원에서 사용한 돈이고요. 이제 마취할 때 썼던 이제 약국에서 쓴 비용, 그리고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꿰맬 때 썼던 그런 재료들인 것 같고, 이거는 이제 제가 병상을 이제 가면 베드를 줍니다. 근데 베드를 주면 이제 그 베드에 대한 비용이 나온 것 같고요. 그래서 토탈 2,941불이 나왔는데, 디덕터블이 제가 적용이 됐지만 아직 한 개 넘지 않아서 결국은 2,766불 이렇게 이제 청구가 됐습니다. 여기 보면 이런 코드들이 있는데,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인네트워크 병원이었기 때문에 인네트워크 병원에서의 그 코드랑 이제 그 페이 관련된 코드가 들어간 것 같고요. 그래서 토탈은 2,766불.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해서 뭐 대략 한 3,200불, 300불 정도 나왔습니다. 사실 오늘 영상을 이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, 뭐 실제로 뭐 미국에 오시면 보험비도 비싸고 병원비도 비싸다고 하는데 얼마나 좀 차이가 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했고, 그리고 또 이 보험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. 근데 이제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많이 낸 이유는 제가 그런 보험을 선택했기 때문이고요. 만약에 완전히 커버가 많이 되는 이제 완전 프리미엄으로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주로
이거의 한 절반 정도 안에서 끝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안 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응급실을 자주 오게 되면 절반씩 하더라도 어느 순간 2배 이상 차이가 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건강 상태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좀 파악을 하셔서 잘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보험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병원에 가실 때, 특히 응급실 가실 때 많이 먹을 거랑 지금 시간 보낼 거랑 이런 걸 좀 챙겨가세요. 물론 한국 응급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응급실은 이제 가면 접수하고도 사실 그 앞에 있는 환자들도 있고 그 환자들이 완전히 끝나야만 그 다음 사람을 받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그러니까 꼭 이제 뭐 마실 거 뭐 그런 걸 물론 가서 사셔도 되지만 사실 출입이 그렇게 자유롭진 않아요. 왜냐면 거기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고 또 나가려면 또 좀 돌아 나가야 되는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가실 때 좀 그런 걸 챙겨 가시면 좋고요. 어떤 분들은 응급실 제가 갔을 때 이미 그 접수하고 나서 거기서 막 뭘 식사를 하시더라고요. 아마 많이 와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한 4시간 지나고 나서 당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 주변에 이제 편의점에 다녀가서 먹고 왔는데 그런 것들도 챙겨가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대략적인 시간은 이제 제가 한 4시간 정도 기다렸고 실제 시술은 뭐 한 20분 정도 했는데 4시간 기다리고 마취 시작하고 어찌어찌 시술 다 끝난 게 1시간 반. 근데 그게 뭐 이제 20분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하면 4시간은 기다렸던 시간이고 사실 1시간 정도는 뭐 이제 마취크림 가지러 가서 오는데 한 30분 그리고 또 이래저래 비용 뭐 이래저래 뭐 준비하는데 또 한 30분 흘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응급실 가시게 되면 실제 비용은 여기서 나오진 않고요. 이렇게 편지가 옵니다. 그러면 이제 그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금액을 납부하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끝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보험에서 왔을 때 뭔가 적용이 덜 됐거나 뭔가 이상하다 싶으시면 병원이 아니고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따지셔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지금 이제 적용되는 금액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사실 그냥 건강한 게 최고 아닐까요? 네. 사실 결론을 내기가 힘든데 결론은 뭐 제가 내린 결론은 한국이 최고라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의료 시스템은 너무 좋지만 미국에서 살아가실 때 그 버짓 계산해서 좀 알맞는 보험 잘 가입해 놓으시면 그것도 일종의 비용을 지출을 좀 절약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